네, 이번 순서는 쉽고 재밌으면서도 유익한 뉴스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인데요. 제주팟닷컴의 고재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고 기자님, 오늘도 네. 다양한 키워드들 있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오늘만을 위해서 매주 일주일을 사는 남자입니다. 네. 자, 갈대 같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돼요. 네, 들어보셨죠? 네.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점점 마음이 변하면서 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바뀐다는 건데 제가 딱 이 스타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주 제주도정이 딱 이 표현과 걸맞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골라봤습니다. 네. 용암 해수단지 내 사업 부지를 인수한 유명한 제과 기업이죠. 오리온이 공장을 완공을 하면서 지난해에 해외 수출과 국내 시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그 소식 이후에 제주도가 무슨 소리냐, 국내 시판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협의를 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까지요, 기자간담회 하면서 국내 출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고요. 공수화 원칙을 강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온라인 판매부터 허용을 하더니 결국 일반 매장 판매까지 모든 빗장을 열어 제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골랐던 겁니다. 네, 절대 안 된다던 제주도의 입장이 제한적 국내 판매 이렇게 조금 열리더니 결국에는 국내 판매 전면 허용 이렇게까지 완전히 열려 버렸습니다. 이 과정이 조금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였죠. 22일 오리온과 제주도 그리고 제주 테크노파크 등 3자가 이른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처음에 온라인 판매 당시에는 조건부로 허용했던 하루 300톤의 취수 생산 조건을 200톤으로 줄이는 대신에 마트나 편의점, 그리고 마트나 편의점, 슈퍼처럼 온 오프라인의 모든 채널의 판매를 허용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만 제품 판매 이익의 20%를 제주에 환원하는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을 하겠다라면서 이게 손해보지 않는 장사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존보다 이 생산 조건을 줄이고 환원 조건까지 달았다 해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는 보통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염지하수는 좀 부존량이 풍부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얘기긴 한데요. 그런 면에서 하루 200톤 취수라는 게 이게 많은 양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공급량 부족을 이유로 증산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리온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도미노 현상이 우려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미 대한항공 계열의 한국공항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루 100톤에서 150톤의 증산 요구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리온의 선례가 한국공항 지하수라든가 그리고 제주소주처럼 이제 제주의 지하수를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계열들의 어떤 증산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는 하는데요. 상생협약의 법적 구속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우려들 때문에 지하수 정책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 논란은 조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키워드 다주라인데요. 이거 약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다주라. 네, 응원 그렇습니다. 문구 맞나요? 맞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야 그거잖아. 네, 맞습니다. 네. 모 프로 야구단의 응원 문화 가운데 아주라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게 파울볼로 공 잡으면은 그 어른들이 가져가지 말고 그 야구 관람하러 온 아이들한테 그냥 공 줘서 좀 주변에서 재미와 추억을 좀 남겨라. 아주라. 그렇죠. 예, 잘하시네요. 아주라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착안을 한 그런 키워드 되겠습니다. 다주라입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경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부대 조건을 달았습니다. 재단 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을 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네네. 22일에는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2차 지원금만큼은 돈의 모든 세대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다 주라 한 거죠. 네,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월에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70% 세대에 이게 지급이 지급이 예상이 됐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150억 원 가량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을 못했다는 거죠. 네. 특히 6천 건에 이르는 이의 신청 등 이른바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야 이거 과연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맞는 이런 거냐. 의문이 많은 제기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때 참석했던 도의원들이 야 어차피 이거 선별적이고 차등적으로 주는 거 이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삶을 지탱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다 줘라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번 요구에 대해서 도정이 수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네, 과연 야구공을 잡고 있는 도지사께서 야구공을 줄지 안 줄지 본인이 결정을 해야겠죠. 네. 그런데 야구공을 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용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도의회가 추경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부대 조건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동안 원지사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가 됐습니다만 이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그런 옹호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수용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2차 지원금은 어차피 6월 이후에 이게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세 번째 키워드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일일 일강인데요. 요즘 아주 TV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노래 그렇습니다. 그쵸? 예. 춤을 보여주시는 건 아니죠? 그런 무리수를 두면은 방송이 좀 사고가 나는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일 일강. 여러분 깡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상품권 같은 이렇게 유가증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를 속칭 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깡이 지금 때 아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와 제주도가 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4월 달에 지급된 제주도가 지급한 재난 긴급 생활 지원금은 전에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5월 11일부터 지급한 정부의 재난 지원금 일부 취약계층에는 이게 현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만은 그 나머지는 신용카드 포인트 그리고 선불카드처럼 이렇게 비현금 방식으로 지급이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이유, 도대체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주나 다른 방식으로 주나 비슷할 것 무슨 차이가 같아요. 있겠습니까만은 어차피 이 정책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겠죠. 네. 가계 수입도 보조를 하고 동시에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현금으로만 이게 지급되면은 생각지 못한 좀 이상한 좀 부정한 곳에 이게 사용도 가능하고 이게 현금이 있으면 또 이제 사용 기간 역시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단기간의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처 제한이 없었다면 굳이 일부에서는 이렇게 현금 깡을 하겠느냐, 사용처를 좀 넓혀서 좀 했어야 했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긴급 재난지원금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현금화하려는 꼼수 행위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를 막을 법률적인 근거는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게 네. 재난지원금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정부나 지방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보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서 관리가 되는데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를 적발하게 되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이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재난지원금을 안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네. 무돈을 받아가지고 요금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네네. 하니까 이렇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추가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부정 유통 가맹점의 경우에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이 도내에 있는 소비자 심리지수, 5월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달보다 한 6.8%포인트 정도 올랐다고 해요. 이는 딱 보면 긍정적인 그렇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현금깡 같은 이 퇴색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부터 제주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 심상치 않습니다. 마스크 이용하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마스크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탐나는 제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